신용카드 한 번 잘못 긁었다가 평생 받던 수급비가 하루아침에 끊길 수 있다는 괴담의 진실을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부담 없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보고 듣는 생활정보. 하지만 정보는 정확합니다. 실제 정책과 법률을 바탕으로 만든 생활 드라마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봄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입춘을 엊그제 보냈지만 창밖을 내다보면 아직은 봄 기운보다는 겨울의 끝자락이 더 짙게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매섭게 느껴지는 걸 보면 아직 우리가 두꺼운 외투를 장롱에 넣기에는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얼었던 흙이 조금씩 녹아내리며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봄은 오고 있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햇살의 각도는 분명 어제와 다르게 조금 더 따스해졌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몸의 건강도 유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늦겨울의 서늘함이 가시지 않은 오늘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저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여러분, 특히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계시거나 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 보셨을 법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 때문에 겁이 나서 카드조차 마음 편히 쓰지 못하는 분들의 답답한 속을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75살의 김복순 어르신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복순 어르신은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몸으로 자식들을 키우시며 산전수전 다 겪으신 우리 시대의 평범하고도 위대한 어머니이십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계시지요. 콩나물값 500원도 아까워하시며 허리띠를 졸라매시던 어르신이지만 얼마 전 가슴 설레는 소식 하나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손주 녀석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미가 책가방 하나는 꼭 사줄게. 전화기 너머로 호언장담을 하셨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빠듯한 수급비로 생활하는 형편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브랜드 가방을 덜컥 사주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지요. 며칠을 고민하던 복순 어르신은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지갑 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급자가 되기 전 신용이 좋을 때 만들어 두었던 카드였습니다. 백화점 아동복 코너에서 손주가 좋아할 파란색 가방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며 3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주의 환한 웃음을 볼 생각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오후 동네 경로당에서 터졌습니다. 자랑스레 가방 산 이야기를 꺼내자 옆에 있던 이웃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형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수급자가 신용카드 긁으면 나라에서 다 들여다보고 돈 있는 줄 알고 수급비 끊어버린대. 내 아는 사람도 카드 썼다가 구청에서 조사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가방 하나 사주고 생계비가 끊기면 당장 다음 달 쌀국은 무엇으로 채운단 말입니까? 그날부터 복순 어르신은 밥맛도 잃고 혹시나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지는 않을까 전화기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2월의 찬바람보다 더 시린 공포가 어르신의 작은 방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때 김복순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걱정으로 헬쑥해진 얼굴로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에게 담당 사회복지사가 건넨 말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진실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갑 속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하셨다면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카드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꼼꼼히 살펴보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곧바로 소득으로 잡힌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현금이 없을 때 신용을 담보로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여러분의 숨겨진 재산이나 소득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카드를 긁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부 시스템이 감지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 카드값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갚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김복순 어르신의 통장에 매달 찍히는 수급비가 6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카드 명세서에는 매달 150만 원, 200만 원씩 결제된 기록이 나오고 그 카드값이 연체 없이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라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된 소득은 60만 원뿐인데 어떻게 200만 원을 쓰고 갚을 수 있지? 이 어르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관리하는 확인조사의 핵심 논리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하게 많을 때 그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출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이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해 개인적으로 남에게 받은 돈을 뜻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녀들이나 친척이 용돈 좀 보내주는 건 괜찮겠지 생각하십니다. 어머니, 생활비 모자라시죠? 제가 카드값 낼 돈 50만 원 보내드릴게요 라며 자녀가 매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주고 그 돈으로 카드값을 갚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부양 의무자나 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은 엄연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1년에 6회 이상 정기적으로 입금되거나 혹은 그 금액이 가구별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고스란히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내준 5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면 나라에서 주던 생계급여에서 그 50만 원만큼을 깎고 지급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심할 경우 소득 인정액이 수급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 자체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즉, 카드를 쓴 것이 죄가 아니라 카드값을 갚기 위해 통장에 남은 설명되지 않는 입금 기록이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 넘게 이 분야를 지켜보며 얻은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되도록 체크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신용카드는 빚이지만 체크카드는 내가 가진 통장 잔고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내 수급비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범위 안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으로 오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지출 관리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게 됩니다. 둘째, 신용카드를 꼭 써야 한다면 본인의 수급비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김복순 어르신처럼 손주 가방을 사기 위해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할부로 긁고 매달 들어오는 수급비나 기초연금 안에서 아껴서 갚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소비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때는 현금 입금보다는 현물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카드값 내세요 하고 돈을 보내주면 기록이 남아 소득으로 잡히지만 자녀가 직접 쌀을 사서 보내주거나 필요한 가전제품을 자녀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서 배달해 주는 것은 어르신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효도하고 싶은 자녀들의 마음을 거절하지 마시고 얘야 돈으로 보내면 내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대신 낡은 세탁기를 네가 좀 바꿔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되는 방법입니다. 김복순 어르신은 다행히 복지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손주 가방 할부금 정도는 매달 아끼고 아껴서 본인의 수급비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고 자녀들에게 따로 돈을 받은 적도 없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어르신의 얼굴에는 2월의 햇살보다 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돈 내가 아껴서 손주 선물 사주는 게 죄가 아니라니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 하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어르신을 보며 저 또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것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방송이 끝나는 대로 장롱 속에 넣어둔 통장을 꺼내어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통장에 누군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이 소득으로 잡힐 만큼 찍혀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형편에 비해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긁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국가가 우리 시니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지켜질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소중한 생계비를 잃는 일이 없도록 작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있으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다가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이 풀리듯 여러분이 안고 계신 경제적인 고민과 걱정들도 스르르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견뎌낸 나무만이 봄날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다고 하지요.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과 불안함이 훗날 더 단단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미끄러운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저도 마음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신용카드 한번 잘못 긁었다가 평생 받던 수급비가 하루아침에 끊길 수 있다는 괴담의 진실을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2026년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봄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창밖을 스치는 바람 끝에는 아직 겨울의 시샘이 묻어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양지 바른 담벼락 밑에는 언 땅을 비집고 올라오려는 이름 모를 새싹들의 기척이 느껴지는 희망과 인내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늦겨울의 끝자락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밤은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20년 넘게 여러분의 삶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기록해온 시니어 본색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335 모이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휴게실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소문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용카드를 쓰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시는 75살의 김복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복순 어르신은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이제는 무릎 관절이 닳아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몸이 되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알뜰살뜰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지요. 어르신에게는 한 가지 낙이 있는데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복순 어르신은 가슴이 벅차오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다. 할머니 노릇을 제대로 해주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어르신은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양말 속에 숨겨두었던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혹시 모를 병원비 걱정에 만들어 두었던 카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읍내 가방 가게에 가서 15만 원짜리 튼튼한 책가방 하나를 골랐습니다. 할부 3개월로 해주세요. 점원에게 카드를 내밀며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길, 어르신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딱 30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입구 정자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김씨, 수급자가 신용카드 긁으면 큰일 나. 그거 전산에 다 떠서 구청에서 바로 조사 나오고 수급비 끊어버린대. 저기 백삼동 박영감도 카드 썼다가 수급 탈락했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가방 하나 사주고 내 생계가 끊길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어르신은 밥맛도 잃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결제를 취소해야 하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이실 찍고 해야 하나, 불안한 마음에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셔야 했습니다. 그때 김복순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찾아간 복지관에서 만난 베테랑 상담 선생님이 어르신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복순 어르신처럼 가슴 졸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께 명확한 팩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급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수급 자격 박탈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과 관련 법령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시킨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 수단일 뿐 그 자체를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김복순 어르신처럼 본인이 받는 수급비 내에서 아끼고 쪼개어 할부금을 갚아나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진짜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은 카드를 썼느냐가 아니라 그 카드값을 갚을 돈이 어디서 났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김복순 어르신의 한 달 수급비가 70만 원인데 카드 명세서에 매달 200만 원씩 찍히고 그 돈이 연체 없이 꼬박꼬박 갚아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은 거나 누군가 돈을 대주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이 개인적으로 보태주는 돈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라며 통장으로 매달 돈을 보내주거나 자녀가 대신 카드값을 갚아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지침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나 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라는 기준은 보통 1년에 6회 이상 지원받거나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그 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받은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힐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급자 어르신의 통장으로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어 그 돈으로 카드값을 맡고 있다면 정부는 어르신의 소득이 50만 원 더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소득 인전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기준선을 넘으면 의료급여 등 수급 자격 자체가 중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웃 할머니가 말한 백삼동 방영감님의 사연은 단순히 카드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지출을 했고
그 비용을 자녀들이 대신 갚아주면서 숨겨진 소득이 들통났기 때문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제가 30년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안전한 가이드라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출이 소득을 초과할 일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투명한 지출로 보며 소득 은닉의 의심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과소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둘째, 신용카드를 꼭 써야 한다면 수급비 범위 내에서만 쓰십시오. 김복순 어르신처럼 15만 원짜리 가방을 사서 매달 5만 원씩 갚는 것은 매달 들어오는 수급비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런 소액 결제는 소명할 필요도 없고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수백만 원 단위의 고액 결제입니다. 셋째, 자녀들의 도움은 현금보다는 현물로 받으십시오.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카드값을 대신 내주거나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그것이 소득으로 잡혀 오히려 불효가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다면 자녀가 돈을 보내주는 대신 자녀가 직접 결제해서 냉장고를 배달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필품이나 가전제품 등 물품으로 지원받는 것은 사적 이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훨씬 유연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김복순 어르신은 복지관 상담사에게 이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또 내 손주 가방 하나 사줬다고 나라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네 하시며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되찾으셨지요. 어르신은 자신의 수급비 통장에서 매달 5만 원씩 아껴서 카드값을 갚기로 하셨습니다. 이는 정당한 소비이며 누구도 탓할 수 없는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댁에 있는 통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혹시 내 통장에 정기적으로 지키는 가족들의 용돈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카드 사용액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주의로 소중한 복지 혜택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누리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어느덧 절기상 우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가 지나면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고 하지요. 아직은 바람이 차갑지만 계절의 순리는 거스를 수 없는 법입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도 따뜻한 봄볕 같은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우는 따뜻한 아랫목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평안하십시오. 신용카드 한번 잘못 긁었다가 평생 받던 수급비가 하루아침에 끊길 수 있다는 괴담의 진실을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2026년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봄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창밖을 스치는 바람 끝에는 아직 겨울의 시린 기운이 매섭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동장군이 물러가기 아쉬워 마지막 심수를 부리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 멀리 양지 바른 곳의 매화나무 가지 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고 단단한 꽃망울이 터질 듯 말 듯 붉은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순환하고 언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봄 기온처럼 우리네 삶에도 희망은 늘 그렇게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법입니다. 늦겨울의 끝자락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가 그리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네 삶의 가장 깊숙하고도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히 은퇴 후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시는 분들, 혹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께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셨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경기도의 한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시는 75살의 김복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김복순 어르신은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억척같이 자식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살 길 찾아 떠났고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알뜰살뜰하게 생활하고 계시지요. 넉넉지는 않아도 나라의 도움 덕분에 굶지 않고 산다며 늘 감사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복순 어르신에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손주 녀석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할머니로서 번듯한 책가방 하나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수중에 지고 있는 현금이라곤 공과금을 내고 남은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고민 끝에 어르신은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두었던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10년 전 갱신해 두고는 혹시나 빚이 생길까 무서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카드였습니다. 백화점은 엄두도 못 내고 동네 아울렛 매장에 가서 손주가 좋아할 만한 튼튼한 가방을 하나 골랐습니다. 가격표에는 15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며 3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어르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니 그 정도 걱정쯤이야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오후 시장통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아이고, 복순 형님, 수급자가 신용카드 긁으면 큰일 나요. 나라에서 전산으로 다 보고 있다가 돈 쓸 여력이 있나 보네 하면서 수급 자격 박탈해버린다는 소문 못 들었어요? 내 친구의 사돈도 카드 썼다가 수급비 깎였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복순 어르신의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이 늙은이가 주책맞게 카드 긁었다가 당장 다음 달부터 쌀값이 끊기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난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서도 난방조차 켜지 못한 채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셨습니다. 혹시라도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올까봐 전화기 코드를 뽑았다 꽂았다 하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지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2월의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불안감이 어르신의 앙상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김복순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지관에 반찬을 받으러 갔다가 만난 담당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의 어두운 안색을 살피더니 조용히 상담실로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눌 이 진실에 대해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결코 불법이 아니며 카드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일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아무리 꼼꼼히 뜯어보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으로 자동 합산된다거나 카드 사용 자체가 탈락 사유가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을 담보로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돈을 갚는 지불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숨겨진 재산이나 소득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복순 어르신처럼 생활비 범위 내에서 혹은 아껴둔 삼짓돈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의 할부갈제는 수급 자격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정부가 매의 눈으로 주목하는 것은 카드를 긁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카드 값을 누가 어떻게 갚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김복순 어르신의 통장에 매달 정부에서 들어오는 수급비가 60만 원인데 카드 명세서에는 매달 150만 원, 200만 원이 찍혀 있고 이 돈이 연체 없이 꼬박꼬박 결제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라에서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어르신은 신고된 소득이 60만 원 뿐인데
어떻게 매달 200만 원을 소비하고 갚을 수 있지? 이 부족한 차액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지?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자녀들이나 친척, 지인이 어르신 생활이 안쓰럽다고 통장에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보내주어 그 돈으로 카드값을 막고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현행 지침상 부양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에 6회 이상 정기적으로 입금되거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올 경우 이는 고스란히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이거나 기준선을 넘어가면 의료급여 등 수급 자격 자체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즉, 카드를 써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값을 갚기 위해 통장으로 들어온 신고되지 않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말한 내 친구 사돈의 경우도 아마 자녀들이 보내준 용돈으로 고액의 카드값을 메우다가 소득이 노출되어 수급비가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괴담에는 늘 오해와 진실이 섞여 있기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할까요? 제가 몇 가지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되므로 지출이 내 소득, 수급비를 초과할 일이 없습니다. 정부 시스템에서도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본인의 소득 범위 내 소비로 인식하기 때문에 소득 노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이 전혀 없습니다. 투명한 가계 관리를 위해서라도 체크카드 사용을 습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용카드를 꼭 써야 한다면 본인의 수급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김복순 어르신처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할부를 이용해야 한다면 매달 갚아야 할 카드 대금이 내 통장에 찍히는 수급비나 공식적인 소득 안에서 해결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수급비 안에서 아끼고 쪼개서 갚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자녀들의 도움은 현금 이체보다 물품 지원으로 받으십시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매달 통장으로 큰 돈을 보내주면 그것이 소득으로 잡혀 오히려 어르신의 수급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현금으로 보내지 말고 필요한 쌀이나 가전제품을 너희 카드로 직접 사서 보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직접 결제해주는 물품이나 의료비 대납 등은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김복순 어르신은 사회복지사의 이 명쾌한 설명을 듣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는 또 꼼짝없이 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받은 수급비 아껴서 한 달에 5만 원씩 갚는 거니까 괜찮은 거지요? 사회복지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알뜰살뜰 아껴서 손주 선물 사주신 건데 나라에서 그걸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제야 김복순 어르신의 얼굴에 2월의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간 어르신을 괴롭히던 불안이라는 먹구름이 걷히고 손주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모습을 상상하니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지셨지요. 늦겨울 찬바람에 꽁꽁 얼어붙었던 어르신의 마음이 따뜻한 봄볕에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내 통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통장 기록에 누군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이 소득으로 오해받을 만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형편의 과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갚을 길이 막막해 누군가의 도움을 통장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은 정당하고 당당하게 누리되 복잡한 행정 절차나 규정을 몰라서 소중한 권리를 잃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은 관심과 정확한 지식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곧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가 다가옵니다.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그 시기가 오면 우리 어르신들의 굳어있던 몸과 마음에도 더욱 활기찬 기운이 돌겠지요. 차가운 겨울바람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듯 인내하며 성실히 살아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 쏟아지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자주 드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평안하십시오. 신용카드 한 번 잘못 긁었다가 평생 받던 수급비가 하루아침에 끊길 수 있다는 괴담의 진실을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춘이 바로 어제였지요. 절기상으로는 봄의 문턱을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2026년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면 양지 바른 곳에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켜려는 매화 봉우리가 보일 듯 말 듯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린 겨울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아 저의 마음도 덩달아 정갈해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늦겨울의 끝자락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계실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셨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갑 속에 넣어둔 신용카드를 보며 이걸 써도 되나 말아야 하나 한숨 쉬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기도의 한 작은 임대아파트에 홀로 거주하시는 75살의 김복순 어르신 가명의 사연을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복순 어르신은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야속한 세월의 무게 앞에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로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꾸려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평온하던 복순 어르신의 일상에 큰 파도가 일렁이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주 녀석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할머니, 나 학교 가! 하며 배시시 웃는 손주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할머니로서 번듯한 가방 하나라도 꼭 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당장 큰 현금은 없고 고민 끝에 장롱 깊숙이 아주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먼지 쌓인 신용카드를 떨리는 손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백화점은 엄두도 못 내고 동네 아웃렛 매장을 몇 바퀴나 돌며 고르고 골라 10만 원 남짓한 튼튼한 가방 하나를 샀습니다. 한 번에 내기엔 부담스러워 점원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3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셨지요. 그렇게 손주에게 줄 선물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 어르신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야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천근만근 무거운 바윗더무리가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옆 동네 할머니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복순영님, 수급자가 신용카드 긁으면 나라 전산망에 빨간불 들어오는 거 몰라? 그거 긁는 순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쫓아와서 수급자 자격 박탈해버린대. 그 무시무시한 말을 들은 그날 이후 복순 어르신은 가방을 선물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혹시라도 동사무소에서 수급비 끊겠습니다라는 전화가 올까봐 전화기만 쳐다보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2월의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공포가 어르신의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김복순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이 문제의 진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짚어보시지요.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결코 불법이 아니며 카드를 쓴다고 해서 바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아무리 꼼꼼히 살펴보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으로 자동 합산된다거나 카드 사용 자체가 탈락 사유가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당장 현금이 없을 때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결제수단일 뿐이지 그 플라스틱 조각을 긁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재산이 늘어났음을 증명하는 척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카드를 긁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부의 시스템이 날카롭게 지켜보는 것은 바로 그 카드값을 누가 어떻게 갚느냐 하는 점입니다. 가령 김복순 어르신의 통장에 매달 나라에서 들어오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쳐 60만 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카드 명세서에는 매달 150만 원, 200만 원씩 결제된 기록이 있고 그 카드값이 연체 없이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라의 복지 시스템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은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어르신은 신고된 소득이 60만 원뿐인데 어떻게 매달 200만 원을 쓰고 갚을 수 있지? 신고하지 않은 숨겨진 소득이 있는 게 아닐까? 이 합리적인 의심이 바로 조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히 많은데 그 부족한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것이지요. 이때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어 수급 자격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지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나 친척 혹은 지인이 어르신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럽다고 카드값 내라고 통장에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보내주고 계신다면 정부는 이를 도와주는 용돈이 아니라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현행 지침상 부양 의무자나 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지침을 살펴보면 1년에 6회 이상 정기적으로 입금되거나 가구별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올 경우 이는 고스란히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받던 수급비에서 그만큼의 금액이 깎이거나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어가면 수급 자격 자체가 중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를 쓴 게 죄가 아니라 그 카드값을 갚기 위해 통장에 찍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정기적인 타인의 입금 기록이 화근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김복순 어르신처럼 아끼고 아껴둔 수급비 안에서 혹은 본인이 소소하게 모아둔 비상금 범위 내에서 카드값을 해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고된 재산과 소득 범위 내에서의 소비는 국가가 간섭할 권한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할까요? 30년 넘게 글을 쓰며 수많은 사연을 접해온 저 인생 멘토가 확실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빚이지만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있는 잔고입니다. 본인이 가진 예금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출이 소득을 초과할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정부 전산망에서도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본인의 소득 범위 내 지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신용카드를 꼭 써야 한다면 자신의 수급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부대기약의 할부를 이용해야 해서 신용카드를 쓰신다면 매달 갚아야 할 카드값이 내 통장에 찍히는 수급비나 공식 소득보다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비가 70만 원인데 카드값이 30만 원 정도라면 이는 생계 유지를 위한 자연스러운 소비로 보지만
카드값이 1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들의 도움은 현금 이체보다 물품 선물이나 직접 결제가 낫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그것이 소득으로 잡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자녀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택배로 보내주거나 병원비나 큰 돈이 들어가는 물건은 자녀 명의의 카드로 직접 결제해주는 것이 현명한 지혜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 하나하나가 수급 자격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김복순 어르신은 다행히 며칠 끙끙 앓다가 찾아간 복지관에서 베테랑 사회복지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르신, 수급비 아껴서 그 안에서 손주 가방 사주신 거잖아요. 자녀분이 돈 보내줘서 갚는 거 아니죠?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 푹 놓으시고 손주 입학식 가서 등 두드려 주세요. 그 따뜻한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복순 어르신은 며칠 만에 환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꽉 막혀있던 체증이 내려가고 늦겨울 찬바람에 꽁꽁 얼어붙었던 어르신의 마음이 따스한 봄볕에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가방을 다시 꺼내어 먼지를 닦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는 대로 내 통장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내 통장 기록에 누군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이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힐 만큼 자주 기록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형편에 비해 과한 카드 사용으로 오해를 살 소지는 없는지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은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될 때 더욱 빛에 가랍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몰라서 생긴 오해로 인해 그 소중한 생계의 안전망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분들과도 상의해 보시고 지출 계획도 점검해 보신다면 남은 겨울을 훨씬 더 든든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보름 정도만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절기, 우수가 다가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듯 팍팍한 살림살이와 걱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머지않아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 쏟아지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환절기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마음만은 늘 평안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신용카드 한번 잘못 긁었다가 평생 받던 수급비가 하루아침에 끊길 수 있다는 괴담의 진실을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입춘이 막 지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 끝에는 매사운 겨울의 도끼가 서려 있는 2026년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봄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는 우리 어르신들의 시린 무릎을 더욱 욱신거리게 만드는 야속한 날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잿빛 구름 사이로 아주 잠깐씩 비치는 햇살에서 언 땅을 뚫고 올라오려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는 묘한 시기입니다. 늦겨울과 초봄이 서로 자리를 다투는 이 애매한 계절,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이 글을 읽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나 풀리지 않은 근심의 응어리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레 안부를 여쭙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여러분, 특히 국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 철렁했을 법한 아주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신용카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 때문에 지갑 속에 카드가 있어도 무서워서 꺼내지 못하고
현금만 고집하며 불편을 감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그 막연한 두려움을 말끔히 씻어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시는 75살 김복순 가명 어르신의 사연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김복순 어르신은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식당 주방일부터 건물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르신의 관절을 망가뜨렸고 이제는 근로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어르신은 나라에서 주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 가계부까지 꼼꼼히 적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오셨지요. 그러던 지난달 어르신에게는 기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손주 녀석이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 없이 아들 혼자 키우는 손주라 더 마음이 쓰였던 복순 어르신은 할머니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큰 돈은 못 줘도 학교 갈 때 매일 가방 하나만큼은 당신 손으로 직접 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르신은 장롱 깊숙한 곳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두었던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혹시나 급한 일이 생길까봐 예전에 만들어두고 몇 년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카드였습니다. 백화점은 꿈도 못 꾸고 동네 아울렛 매장에서 12만 원짜리 가방을 고른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며 3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주의 입학 선물을 샀다는 뿌듯함에 가방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버스 안 어르신은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두 할머니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아, 글쎄, 옆 동네 박씨 할멈이 수급자인데 신용카드 펑펑 긁고 다니다가 구청에서 조사가 나와서 수급비가 싹 다 끊겼다지 뭐야? 나랏돈 받는 사람이 신용카드 쓰면 전산에 다 떠서 바로 자격 박탈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 어르신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 가방 하나 사주려다 당장 다음 달부터 나올 쌀값이며 약값이 끊기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르신은 밤새 한숨을 쉬며 가방을 쳐다보았고 급기야 밥맛도 잃고 며칠을 끙끙 앓아눕고 마셨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이 언제 대문을 두드릴지 몰라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김복순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걱정으로 할숙해진 얼굴로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을 보고 담당 사회복지사가 자초지종이 물은 뒤 명쾌한 해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진실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불법이 아니며 카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일은 없습니다.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 어디를 찾아보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곧바로 소득으로 잡힌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빚, 부채입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사고 나중에 갚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를 긁는 행위 자체가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진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돋보기를 들고 들여다보는 것은 카드를 긁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카드값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갚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김복순 어르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이 매달 정부로부터 받는 수급비가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르신의 카드 명세서에 매달 150만 원, 200만 원씩 결제된 기록이 있고 그 돈이 연체 없이 꼬박꼬박 갚아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즉시 이상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 어르신의 신고된 소득은 60만 원뿐인데 어떻게 매달 200만 원을 소비할 수 있지? 신고하지 않은 숨겨진 소득이 있거나 누군가 뒤에서 돈을 대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금품을 뜻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어머니 생활비 하시라고 카드값을 저희가 대신 내드릴게요 라며 어르신 통장으로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입금해 주어 카드 대금을 결제했다면 정부는 이 돈을 어르신을 정기적인 소득으로 봅니다. 2026년 지침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나 타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이 연 6회 이상 정기적으로 입금되거나 그 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즉, 자녀가 보내준 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존의 수급비 책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심각한 경우 수급 자격 자체가 중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동네 박씨 할멈이 수급비를 못 받게 된 진짜 이유는 신용카드를 써서가 아니라 소득 신고 없이 자녀들이 보내준 큰 돈으로 과도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 혹은 소득 증가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복순 어르신처럼 정말 아끼고 아껴 모은 수급비 내에서 손주 선물을 사기 위해 할부로 12만 원을 긁은 경우는 어떨까요? 다행히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통장에 들어온 합법적인 수급비, 생계급여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한 것이고 카드 대금 역시 그 수급비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만 가능하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김복순 어르신은 복지사의 도움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며칠 만에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비우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되므로 본인의 형편을 넘어서는 과소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가 투명하여 오해를 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면 반드시 본인의 수급비 범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수급비와 기초연금 등을 합친 금액보다 카드 결제 대금이 훨씬 많다면 이는 100% 소명 요청이 들어옵니다. 내 능력 밖의 지출은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셋째,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때는 현금 이체보다는 물품 지원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효도 차원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드리거나 병원비를 내드리고 싶어 한다면 돈을 어르신 통장으로 보내 카드값을 내게 하지 말고 자녀 명의의 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서 보내거나 병원비를 직접 수납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입금 기록은 그 자체로 소득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후 혹시 내 통장에 정기적으로 찍히는 가족들의 용돈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무심코 긁은 카드값이 내 소득 신고액을 훨씬 웃돌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차갑고 엄격하지만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불필요한 공포심에 떨 필요도 없지만 설마 걸리겠어 하는 안일함도 금물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관리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밖의 바람은 아직 차갑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씨앗들이 꼬물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곧 다가올 우수에는 대동강물도 풀린다고 하지요.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아 흐르듯 오늘 저의 이야기가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꽁꽁 얼어붙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녹여드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온도를 1도 높여드릴 수 있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밤은 걱정 없이 편안한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